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열 지문 4강 같이 수업할 차례고요. 마지막 예열 지문 시간입니다. 자, 제발 부탁인데 시험장 들어가셔서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곱씹어서 수업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손글씨 버전도 올려놨고 영상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이런 걸 감안하시면서 계속 복습을 하셔서 수영장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점수 꼭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4강은 그나마 이번 9월 평가원에서 좀 까다롭고 괜찮았던 문제.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를 날려서 그래요. 이 부분을 날려버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완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봐봐. 이것도 먼저 얘기를 해볼게. 이게 오답률과 정답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이 22%였고요. 22%. 그리고 2번도 22%. 그리고 이게 3번이 답이었죠. 3번이 답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32%. 그리고 18%. 야, 그리고 이제 얘가 4%였는데 잘 보세요. 정답 빼놓고 지금 오답률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들이 정말 글을 제대로 못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찍은 거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봐봐. 여기 벗이 있지. 여러분 정말 글을 이제 읽으셔야지 돼. 봐봐. 자, 일단 빈칸 문제의 포인트를 제가 저번에 했던 대로 다시 잡자면 빈칸 문제는 중요한 게 답의 근거를 아시죠?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지를 찾는 게 수능적 코드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반대인지 아니면 무관인지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수능적 코드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저번 3강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여드렸었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3강을 보신 분들은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실 테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수능의 지문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평가원에서 평가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앞으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어떤 기조? 글을 다 읽어야지만 흐름을 잡아서 풀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계속 낼 테니까 그 기조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글을 다 읽고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어디 한 군데만 보고 답을 찾는 분들이 계셔. 되나요? 요즘 수능에서? 작년 6구 수능부터 안 됐어요. 올해 6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왜냐? 지금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게 여기 해석하셔야 돼,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넘어갔지. 근데 여기 역접이나 대치의 코드에 연결사나 접사가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넘겨지냐 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 흐름이라고 넘겨짚어. 이게 문제였던 거야. 왜? 네가 글을 읽었으면 사실은 이 much 앞에요. much 앞에 however가 있었어야지 돼요. 근데 이건 순서 삽입 문제가 아니니까 빼버린 거야. 왜? 읽고 네가 파악하라고. 봐봐. 제가 이번 예열 지문에선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 6월인가 9월 어휘 문제에서 in fact라는 연결사가 나왔던 문제가 있을 거야. 그때 그 in fact가 아마 however였을걸? 너 그거 못 잡으면 의외로 그 문제 많이 틀린다. in fact는 앞뒤 동사 관계가 같을 때도 나올 수 있고 앞뒤 동사 관계가 반대일 때도 나올 수 있어. 그때는 네가 글을 읽고 앞뒤 문장의 흐름을 잡아서 그때 in fact가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파악해야 돼. 요즘 수능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네가 읽고 흐름을 잡아서 파악해야 돼. 얘도 똑같아. 여기 원래 however가 있었어야지 돼. 근데 왜 however를 없앴냐 하면 니들이 뒷문장을 보고 오시드 다음에 were 나오잖아. 근데 이 다음에 were 말이 돼요? was겠지?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고 싶었으나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게 가정법이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을 써서
마치 역접의 역할이 효과가 나게끔 변주를 줬던 거야. 근데 네가 이 부분 있지. 이거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너 여기랑 여기랑 같은 흐름이라고 착각을 해서 번 나오니까 반대겠네 또 그렇게 네 맘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빈칸의 답의 방향성과 반대인 선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던 거야. 지금 오답률이 높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방향성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부탁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제발 다 읽고 받아서 해석해라. 이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제 현강 수업 듣는 친구들 알걸? 철저하게 대명사 나오면 받고 나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 넣어서 그리고 해석하고 넘어가. 안 그러면 너 문제 풀 때 큰일 나. 특히 어려운 문제는 100% 받아서 해석해야 돼. 제가 1년 내내 부르짖었던 게 뭐야? 두 가지.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그 얘긴 즉슨 생략된 것도 받아서 해석해야 돼. 왜? 그 문장이 그 문장 뒤에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받아서 해석해야 돼. 이해돼? 그럼 봐봐. 이건 내가 한번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그러면 답이 왜 3번밖에 안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린 거야. 그럼 봐봐. 이제 해볼게요. 네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마지막 예열지문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시험장 들어가셔서 문제 푸는 건 여러분이야. 내가 아니야. 나처럼 구성현처럼 생각하기. 구성현처럼 답을 맞추기. 이걸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네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직접적으로 귀결이 될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자, 시작해 봅니다. 자, 우리 9 쪽에 제가 프린트 올려놨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오르비란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제 이름 치고 다운받으면 된다라고 저희 유튜브에도 공지사항을 올려놨고요. 거기 컬러 버전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쪽 가시면 제가 유기적 독해가 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쪼개놓은 문장이 있어요. 자, 첫 문장 잘 볼게요. The people need other people as hardly news. But for Rousseau, Louis and Rousseau, this dependence extended far beyond companionship or even love into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그랬죠. 자, 잘 봐요.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사실이 hardly 부정이죠. 새로운 게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가 아니에요.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뉴스가 아닙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But 하지만 루소에게는 this dependence, 이 의존도. 그럼 이 의존도는 뭐야?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존도겠지. 이것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동료애를 뛰어넘어서까지, 사랑을 뛰어넘어서까지 뻗어나가. 그래서 바로 인간이 되는 바로 그 과정으로까지 뻗어나가. 그럼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루소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봤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네? 라고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루소 believed that. 루소는 뭐라고 믿었어요?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사람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every individual. 자, 이게 원래 문장 구조가 이상한데 쫄지 마시고 원래는요. 여기에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있었겠죠? 그래야지 원래 문장이 맞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people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주어는 every individual이잖아요. 주어가 다르잖아. 그렇잖아. 여긴 지금 복수인데 individual, every에서 단수잖아.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를 생략 못하고 얘만 없애고 여기에 being이 있었던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분사구문인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우지? 우리 being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우지. 그런 느낌으로 얘를 생략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 와서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아주 어법적으로 완전하게 올바른 문어치적인 어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해석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우린 이제 어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루소는 믿었어요.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모든 개인은 한 묶음인데 잠재성의 묶음이라고 믿은 거죠. 왜냐?
이 잠재성의 현실화가 requires 뭘 요구하는? 그렇지, 다른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봐봐, 계속 흐름 어때? 루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넘어가요. 자기 발전은 사회적 과정이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자기 발전을 하려면 사회적 과정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네가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거야. 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 self-sufficiency. 자, 자기 충족성은 impossible이 중요했죠. 불가능한 환상이에요. 자, 그럼 이 순간 너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 아, self-sufficiency, 자기 충족성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반대 방향이구나. 이게 수능적 코드지.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 거야. 글을 읽고 이렇게 잡았어야 돼. 뭔지 아시겠어요? 아, 자기 충족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과 반대 방향의 개념이구나. 왜? 루소 입장에서 자기 충족성은 불가능한 환상이었으니까.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따로 띄워놓을 건데 어떻게 띄워놓을 거냐면 여기다가 따로 띄워놓을 거야. 잘 봐. 그 이유가 있어. 잘 보셔야 돼. self-sufficiency is an impossible fantasy라는 문장이 앞문장에 있었죠. 자, 지금 제가 이 문장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본다. 그럼 이제 해볼게. 자, 갔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갔어. 독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 시험장에선.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있어서 루소는 wished, 바랬어요.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that 이하를 바래왔었어요. It or not, 갑자기 그것이 아니었기를. 뭐지? 하지마. 제발 받아. 그러면 이때 it은 뭐야? 얘야. 자, 왜 not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앞문장과 그 뒤의 구조가 같으니까. 그럼 넌 뒤에 당연히 이걸 넣어야 돼. 무엇을? An impossible fantasy야. 그럼 봐라. 많은 시간 동안 루소는 이렇게 소원을 해왔어요. 열정적으로. 자기 충족성이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기를 희망했었어요. 그럼 뭔 얘기야? 아, 원래 루소는 예전에는 자기 충족성이 불가능한 판타지가 아니기를 바랬던 사람이구나. 이거라고. 근데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벗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놓쳐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역접 대체가 없거든? 근데 네가 글을 읽었으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하지만 루소는 사실은 예전에 자기 충족성이 불가능한 판타지가 아니기를 바랬던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읽혔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하지만이 있었으면 딱 좋아. 그럼 너무 쉬워져, 문제가. 아, 네가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그럼 네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원래 저기 앞에 하지만이 있었어야지 되는 문장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오브 콜스 아주 좋다고. 근데 평가원이 이거를 가정법으로 처리하면서 살짝 힌트를 준 거지. 우회적으로 가정법을 써서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내용이 들게끔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앞문장에 대한 역접의 내용으로 전개가 되를 너희들이 읽고 파악하기를 바랬던 거야. 읽어요, 제발. 이해돼?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루소는 열정적으로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 충족성이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라고 읽었어야지 된다고. 그럼 앞의 내용의 반대 개념이야. 이해되지? 예전에는 자기 충족성을 원했던 사람이야.
6번 문장. 하지만 지금은 자기 충족성을 원하지 않아. 사회적인 걸 더 강조해. 이렇게 읽히니까 빈칸은 사회적인 걸 강조하는 게 들어갔어야지 됐는데 애들이 여기를 앞에 역접 대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또 받지도 않아요. it or not을 받지도 않고 대충 뭉뚱그려서 해석을 해버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왜 나왔지?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넌 틀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해석해 제발 부탁이야. 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잘 넘겨서 아 그래서 뒤에 벗이 나오는구나를 알고 제대로 독해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글의 흐름을 파악했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봅시다. 하지만 제가 는 거야.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번엔 넣지 않고 해석해 볼게. 왜? 지문엔 역접이 없으니까. 대다수의 시간에 루소는 사실은요. 근데 뭘 바랬던 사람이야? 열정적으로 이 자기 충족성이 불가능한 판타지, 환상이 not, 아니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가능하기를 원래는 바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나오는 거야. 그런 시절에는 이 루소에게 로빈슨 크루소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겠지. 왜? 자기 충족성,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의 끝판왕이잖아.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죠. 그리고 he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그리고 그는 뭘 열망했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죠. 뭐로부터? 사회적 삶으로부터. 그러면 뒷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야. 원래는 애초부터 사회적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너 뒷문장 어떻게 이해할 건데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래는 갈망하다, 동경하다 이런 뜻이 있는 동사죠. 제발 이렇게 독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하지만 끝났지. 역접이잖아. 그럼 니들이 한 대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아 하지만 예전에는 바랬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럼 끝났네. 지금은 셀프 서피션시를 중요하게 보지 않네요. 이렇게 나가겠죠. 맞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로 하면 셀프 서피션시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니까 셀프 서피션시의 말도 안 나오네. 흥분해서 죄송. 셀프 서피션시 자기 충족성의 반대말이 뭐였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소셜 라이프였잖아. 그러면 이건 뭐와 같은 말이 돼? 다른 사람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것을 강조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얘는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같은 말이잖아. 하지만 그의 글을 쓴 내용들이 이때 더큐먼트는 동사처럼 보시면 되겠죠. 뭘 기록하고 뭘 문서화했어요? 아주 특출나게 명확하게 빈칸을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다른 사람 필요, 소셜 라이프가 중요하다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셀프 서피션시는 중요하지 않다가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야지 됐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여기에다가 답을 찾고 가봅시다. 그럼 네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빈칸 답은 자, 나처럼 풀고 나처럼 읽는지를 점검해야 돼. 빈칸 답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셜 라이프가 중요하다는 식의 얘를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성의 포인트가 들어갔던가. 맞잖아요. 아니면은 두 번째. 셀프 서피션시, 자기 충족성은 어때? 중요하지 않아요가 들어갔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야 됐을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풀었냐고. 뭐가 답일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개를 다 찾아놓자 이거야.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자, 그러고 가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가봐. Our sweetest existence is relative and collective and our true self is not entirely theirs. 우리의 가장 달콤한 existence, 존재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집합적이에요. 왜? 집합적이야. 상대적이야. 왜? 다른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니까 집합적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야 되니까 개인적이지 않은 거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완전히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니까. 계속 같은 말 하잖아. 그리고 kindness, 친절함이 나오네.
그럼 여기엔 친절함도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그럼 이 친절함이 솔직히 말하면 이미 너네 문제 풀었잖아. 그치? 이모셔널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쟤 참 친절하네. 따뜻하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친절하다는 건 남한테 감정적으로 잘 베풀어주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게 친절함이잖아.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솔직히 나는 그렇다. 너네 8번 문장이 없었어도 답 찾았어야지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이게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살짝 카인드니스를 넣어준 거야 여기까지. 근데 나는 여기도 잘랐었으면 참 좋았겠어.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종의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러니까 하이픈하고 하이픈 사이는 이제 강조하려고 들어간 거고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리고 바로 친절함이야. kindness, 친절함인데 이 친절함은 the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이러한 collective 집합적인 존재인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친절함이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나 소셜을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는 친절함이 장착이 돼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하이픈 사이에 나오는 거지. 이 친절함을 룰소는 뭐라고 분석했어? PP라는 루브릭. 루브릭이 뭐였지? 항목이라고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PT라는 동적 연민이라는 이 단어의 항목 하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번역을 하면 as PT라고 번역이 된대요. 하지만 이건 훨씬 더 샘페시, 어떤 동정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뜻을 갖고 있대요. 흉과 스미스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하고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면서 끝나고 있던 지문이야. 나 다 찾았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선지 분석. 그렇지. 선지 분석이 이제 끝판왕이야,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수영장 들어가셔서 선지 분석 정말 잘하셔야지 돼요. 그럼 1번 가보죠.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한 철학적인 스터디, 어떤 연구의 필요성. 완전 무관이었죠.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루소가 철학자니까 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해돼? 근데 봐봐. 여기에서 루소가 철학자로서 그런 말을 했어? 아니면 사회학자로서 그런 말을 했어? 아니면은 카인드니스, 친절함이라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무슨 심리학자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지문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아니에요. 무관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의 필수성? 아닙니다. 자, 오히려 잘 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다른 사람 필요한 게 중요했던 거지. 그럼 인간 자체에 대한 본성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 인간 한 사람의 내부에도 파고드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반대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무관이야. 그러니까 자꾸 니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 왜 아닌지 내가 자꾸 반대의 예시 증거들 보여주는 거야. 아닙니다. 2번.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s. 문학작품, 로빈슨 크루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자기충족성의 개발에 대해서 쓰고 있다. 자기충족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2번은 방향성 반대가 돼버리죠. 답 아닙니다. 3번. The shaping of the individual by his emotional attachment. 이 attachment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착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지지를 하는 거죠. 감정적인 지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애착에 의해서 개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럼 봐봐. 이 순간 너는 내가 분명히 그랬지. 찾고 선지로 가라. 감정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지지, 믿음. 친절함. 그의 이러한 카인드니스에 대한 지지와 믿음에 의해서 개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 맞죠? 어떤 개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 순간 답 몇 번이야? 3번이죠. 왜 이렇게 찾았냐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맞아. 3번에 정서적, 감정적인 유대, 지지에 의해서
개인이 형성되는 과정,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 사회적 존재로서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4번 가봐. The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through his struggle.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게 자기 의존적인이잖아. 그럼 자기한테 의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립적인, 독립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 순간 너는 저 self-reliant를 self-sufficiency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어야지 됐겠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4번이 답이 되려면 self-sufficiency를 루소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얘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았으니 저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야지만 답이 4번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그의 고군분투를 통하여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썼다고 하는 순간 자기 충족을 하는 사람을 만들자고 한 게 글에 쓴 내용이 돼버리니까 방향성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4번도 방향성 반대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의 선지였고 답으로는 방향성 반대의 같은 결의 선지가 맞았던 거야. 넌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선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5번. The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trusting, 믿고 신뢰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 자, 얘는 잘 보세요. 무관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걸 어렵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중요하게 봤던 루소의 입장과 반대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5번은 무관도 되고 반대도 돼. 그래서 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일단 빈칸 답의 가장 중요한 정석적인 답은 빈칸 답의 중요한 정석적인 답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가 빈칸의 답이야. 그러니까 빈칸 답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가 빈칸의 답의 근거였다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참 좋았겠다. 다른 사람은 중요시 여기고 self-sufficiency는 반대말로 보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빈칸의 답이었다. 거기다가 kindness까지 한 스푼 좀 더 얹어주면 참 좋았겠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뭐 1년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잘 따라오셨으면 정말 시험 잘 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영어 점수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전 또 다음 해에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제가 유튜브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을 테지만 어떻게 뭐 수업을 진행할지 이런 거는 제가 또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고요. 다들 수능 시험 잘 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